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AI 군비와 관련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표준과 규칙을 선점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규칙을 선점하는 자가 곧 게임의 판을 장악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 판을 바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통제는 강력합니다. 반도체 AI 툴체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면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기술 축적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설계, 외교적 포석을 동시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 자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칩 HBM 등 메모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현장 데이터, 그리고 KAI 윤리 코드를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술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 데이터 규범을 패키지로 팔 줄 아는 나라가 우위를 점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무엇보다 산업적 집적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역량, 현대대형 조선소의 시스템 통합 능력, 한화 LIG 같은 방산업체의 플랫폼 경험이 결합되면 단일 국가에서 칩 플랫폼 무기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드물고 강력한 에코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신뢰가 핵심입니다. 중국은 생산 능력이 크지만 투명성 법적 준수 측면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일본은 소재 정밀에서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시스템 민첩성에서 뒤처집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력과 소프트웨어 민첩성을 동시에 갖췄고, 법적 규범적 설계를 통해 책임을 내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적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다만 윤리 규범을 강조하면 단가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값싼 중국제 대체품을 선택하는 국가는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경쟁이 아닌 리스크 감소와 법적 보호를 팔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 정치적 방패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고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 감시 AI 시스템을 수출할 때 단순 센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자동 로그 기록 증거 보존 기능, 사후 포렌식 툴을 묶어 제공하는 겁니다. 구매국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제법적 방어 능력을 사는 셈이 됩니다. 미국이 규칙을 강요하려 해도 이미 규범이 내장된 시장이 형성되면 협상 테이블의 지형이 바뀝니다. 또한 우리는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포기할 수 없지만 협력의 방식은 대등해야 합니다. 즉, 기술 공유, 좌우쌍 방향 화살표 규칙 공유가 아닌 상호 이익 기반 협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 인도, 호주 등과의 산업연대도 병행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정치적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낼수록 동맹국들은 대안 공급선을 찾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되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기술과 규범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압박을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기술 규범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K넷 배틀필드의 본질은 살아남는 전장망입니다. 단순히 센서와 서버를 연결한 시스템이 아니라 전장 환경에서 통신이 끊기거나 일부 노드가 제거되어도 전체 임무가 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저궤도 소형 위성, 해양 부위, 무인 수상정, 저피탐 소형 드론, 차량 함정 항공기의 에지 노드를 유기적으로 엮는 메시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왜 분산인가요? 중앙 집중형은 관리가 쉽지만 단 한 지점의 실패로 전체가 마비됩니다. 현대전은 전자전, 사이버 공격, 위성 교전이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중국처럼 수단 병력 대량 생산에 의존하거나 일본처럼 규격화에만 매달리면 첫 충격에서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우리 방식은 부분 손실을 견디는 구조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술적 구성 요소는 4가지 축입니다. 첫째, 신뢰 가능한 센서 네트워크 EOIR, 레이더, 음향, 신호 정보.
둘째, 내지 추론을 담당하는 경량화 AI 칩과 소프트웨어. 셋째, 인증 암호화 감사 로그를 제공하는 신뢰 인프라. 넷째, 사람 중심의 승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단순 탐지 경계 수준을 넘어 행동 가능한 정보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계 원칙 하나를 강조하겠습니다. 상호 운용성입니다. 한국은 수출을 염두에 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플랫폼과도 원활히 통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 운용성은 곧 취약점 전파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 프로토콜을 채택하되 핵심 연산과 민감 데이터는 국경과 구분된 봉인된 레이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합니다. 예를 들면 해상 감시 시나리오에서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해상 VA가 이상 파동을 감지하면 인근 무인 수상정비와 소형 드론 시에 재탐색 명령을 분배합니다. 각 에지 노드는 현장 환경을 기준으로 빠른 분류를 수행하고 인간 판단이 필요한 고위험 사례만 중앙지휘관에게 알립니다. 이때 모든 센서값과 의사결정 로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사후 검증이 가능합니다.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분산형 시스템에서 모델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각 노드의 AI가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해결책은 모델 규격화 버전 관리 동기화 메커니즘입니다. 기본 프로토콜을 정하고 핵심 판단 로직은 공통 기준에 맞춰 검증된 샘플로 정기적으로 재동기화합니다. 또 각 노드는 자신의 판단 근거 입력 데이터, 사용한 모델 버전, 신뢰도 점수를 메타데이터로 남겨 중앙 또는 제3의 감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산의 유연성과 중앙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한계와 대비해보죠. 일본은 정교하지만 보수적 절차로 배치 속도가 느립니다. 중국은 속도와 규모는 있지만 투명성과 법적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한국의 강점은 속도, 투명성, 검증성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배치하면서도 사후 책임 추적이 가능한 로그와 증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만듭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의 전환력이 돋보입니다. 조선소의 해양 플랫폼 설계 능력, 자동차 업계의 전자제어와 배터리 관리 역량, 반도체의 패키징 기술을 전장 플랫폼에 재활용하면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에서 월등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성숙한 제조 공정을 전장용으로 튜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넷 배틀필드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가 바로 KAI 공급망입니다. 이 공급망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아니라 칩 데이터, 소프트웨어, 법제도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입니다. 미국이 현재 글로벌 AI 무기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이 네 가지를 묶는 표준을 쥐기 위해서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 표준을 새로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HBM 분야에서 이미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배터리 정밀기계 등 산업 기반이 넓어 필요한 하드웨어, 에너지 소재를 자체적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재 중심이라 시스템을 못 만들고 중국은 시스템은 있지만 신뢰성에서 막힙니다. 공급망의 첫 번째 핵심은 칩입니다. 특히 AI용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가 설계는 하지만 실제 생산은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죠. 즉, AI 무기 체계의 두뇌를 움직이는 전력과 기억은 한국이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뇌를 공급하는 나라로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칩은 이제 총알이 아니라 협상 카드입니다. 하지만 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자산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가 무기의 윤리와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민간 공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군사적 데이터 정책과 연결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무기화된 규범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 관리 체계입니다. 한국은 데이터 출처, 라벨,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 추론 검증의 전 과정에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와 법적 방어의 문제입니다. 만약 전장 AI가 오판을 내렸을 때 한국산 시스템은 그 판단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됩니다. 이 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은 막대한 데이터를 모으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반대로 데이터 윤리는 철저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둘 다 가능하죠.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신뢰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두 번째 축은 소프트웨어입니다. AI 무기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코드 한 줄의 신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용 운영체제 OS와 센서 융합 알고리즘, 실시간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시스템, LI지넥스원, 카이 등 기업들은 AI 기반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죠. 다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과 학습 프레임워크는 아직 미국, 유럽에 종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독립보다는 부분적 독립 전략적 병행의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전장 AI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단어는 오판입니다.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전쟁을 일으키고 한 줄의 코드가 인명을 좌우하죠. 미국은 효율과 억제력을 앞세워 자율화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윤리 검증은 뒷전입니다. 중국은 통제와 확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은 책임이 내장된 기술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AI 윤리 코드의 핵심입니다. 윤리 코드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입니다. AI 무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이 불분명하면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은 기업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국은 비밀주의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의 단계마다 인간의 개입과 기록을 구조화해 책임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신뢰의 형태입니다. KAI 윤리 코드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휴먼 인 더 루프 인간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둘째, 트레이서벨 디시전 AI의 판단 근거를 모두 추적 가능하게 한다. 셋째, 프로포셔널러티 어카운터빌러티 공격 강도와 피해가 비례해야 하고 결과는 자동으로 로그에 남는다. 한국은 이 원칙을 문서가 아닌 코드에 새겨 넣었습니다. 말로 책임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스스로 책임을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죠. 실제 사례로 보면 하나 시스템의 자율 드론에는 인간의 승인 신호가 없을 경우 임무가 자동 중단되도록 설계된 회로가 있습니다. LI지넥스1의 전투 AI는 교전 결심마다 암호화된 기록을 남기고 사후 감사를 위해 블록체인 로그를 생성합니다. 이런 구조는 일본이나 중국이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보수적 규제와 느린 승인 절차에 묶여 있고 중국은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해 국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 즉 속도와 책임을 동시에 잡는 모델입니다. 윤리 코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인도, 호주는 이미 윤리적 AI 무기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죠. 한국의 윤리 표준을 충족한 시스템은 계약 심사에서 5위를 점합니다. 미국식 AI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중국산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윤리가 바로 새로운 형태의 무역 규범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윤리 코드는 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은 군사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라벨 변형 이력을 모두 기록하고 학습 시점마다 감사 로그를 남깁니다. 덕분에 한국산 시스템은
불법 학습 데이터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데이터는 많지만 출처가 불투명하고 일본은 데이터가 적어 충분한 학습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양과 질, 투명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런 부분을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중국은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의 혁신, 국가의 감시라는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개발하고 국가는 국제 윤리 기준을 보장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적 AI 군사 관리 모델입니다. 자유와 규율이 공존하는 시스템이죠. 윤리 코드는 기술을 넘어 외교의 언어가 됩니다. 유럽이나 인도가 한국의 윤리 코드를 공동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의 규범 제정자가 됩니다. 윤리와 기술이 결합될 때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심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KAI 시스템의 진짜 혁신은 모듈화입니다. 전통적인 무기 체계는 부품 하나가 바뀌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했지만 한국식 전장 AI는 센서 통신 추론 교전 모듈이 분리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국은 제재나 부품 수급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체계가 복잡하고 중국은 통합은 빠르지만 품질 관리가 불안정합니다. 한국은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쳤습니다. 모듈화의 핵심은 유연성이죠. 예를 들어 해상작전에서는 저피탐 드론, 육상에서는 자율 차량, 공중에서는 KF-21이 중심 노드가 됩니다. 각 플랫폼의 AI 모듈은 센서 입력을 자체 판단 후 공유하며 중앙에서 통합해 결정을 내립니다. 한쪽이 끊겨도 나머지가 작동하는 부분 생존 구조입니다. 이런 설계는 한국의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이 다층적으로 결합했기에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 예를 들어보죠. KF-21의 외장 포드에 탑재된 AI 센서 모듈이 목표를 탐지하면 하나 시스템의 지상 추론 노드가 동시에 분석합니다. 이후 LIGNX1의 교전 결정 모듈이 데이터 일치율을 평가해 발사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인간은 이 결정을 모니터링하며 승인만 내립니다. 그 순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AI가 판단하되 인간이 증명한다. 이것이 한국형 교전 구조의 기본 철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체계가 실전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까요? 중국은 단순화로 속도를 확보하려 하고 미국은 이성 기반 데이터 통합으로 정밀도를 높입니다. 한국은 속도와 정밀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에지 연산이 답입니다. 전장 데이터의 80 이상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게 하여 네트워크 부담을 줄이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덕분에 이 구조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장 AI는 0.3초 내 위협 인식을 수행하고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95의 판단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수준의 독립성은 미군조차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듈 구조가 수출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고객국은 자신이 원하는 기능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는 감시 모듈만, 중동 국가는 자율 교전 모듈만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모든 모듈을 연결하되 핵심 알고리즘은 암호화에 보호합니다. 기술을 팔면서도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일본은 여전히 통합형 체계를 고집합니다. 완벽하지만 유연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복제와 대량 생산에 집중하지만 시스템 호환성 문제로 실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조립 가능한 전장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전략을 맞춤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파는 나라. 그것이 KAI 모듈 구조의 본질입니다. 다만 모듈화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관리가 복잡하고 외부 침투나 해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국은 이미 K 퀀텀 파이어월 체계를 병행 개발 중입니다. 각 모듈 간 통신은 양자암호 기반으로 보호되며 모든 패킷에는 물리적 서명값이 포함되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또
침투 시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가 격리형 프로토콜이 적용됩니다. 이런 보안 수준은 중국이나 러시아식 폐쇄형보다 효율적이고 일본보다 민첩합니다. 21세기 전쟁의 연료는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총알이 아무리 많아도 정보가 없으면 쏠 수 없습니다. AI 전장은 데이터의 질과 흐름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데이터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독점형 데이터, 중국은 폐쇄형 데이터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개방성과 보안이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 인프라를 갖춘 드문 나라입니다. 행정망, 산업망, 군사망을 분리하면서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 중이죠. 이런 체계 덕분에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협력국과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IT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미국은 데이터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패권을 유지하지만 그 방식은 동맹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조건부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한국형 방공망을 도입할 때 한국은 감시 데이터의 일부를 공유하되 민감한 패턴이나 알고리즘은 익명화된 상태로 제공합니다. 이런 구조는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주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공유는 곧 위험이기도 합니다. 공유가 많아질수록 유출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국의 예를 보세요. 양은 많지만 출처 불명 데이터가 AI 판단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너무 보수적이라 데이터 확보 속도가 느립니다. 한국은 이 중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요? 바로 데이터 정합성 시스템이 그 답입니다. 한국은 수집된 데이터마다 출처, 시간, 변형 이력을 메타데이터로 기록하고 학습 시점마다 자동 감사 로그를 남깁니다.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인간이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죠. 이는 단순히 투명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제 분쟁 시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한국산 AI는 신뢰와 법적 방어력을 동시에 갖춥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데이터 전략이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군사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를 분리하되 비군사 데이터를 가공해 동맹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양 감시 데이터는 상업용 해운, 이성 정보는 농업 재난 대응용으로 전환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그 자체가 국가 수익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하고 있지만 한국은 더 윤리적이고 투명한 모델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데이터 동맹입니다. 한국은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와 데이터 협약을 맺어 신뢰 가능한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힘의 재편입니다. 데이터가 연결되는 순간 작전 경제 외교가 동시에 결합됩니다. 중국은 이런 연합망에 참여할 수 없고 일본은 독자 노선 때문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개방성과 보안은 항상 충돌합니다. 지나치게 개방하면 침투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닫으면 협력이 막힙니다. 한국의 방식은 등급별 접근이죠. 예를 들어 1등급 데이터 핵심 작전은 국가 내부에만, 2등급 데이터 상황 인식은 동맹국과 공유, 3등급 데이터 일반 감시는 민간 연구기관에도 개방합니다. 이런 다층 구조는 유연성과 통제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지금 세계는 AI 동맹의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기술 블록을 강화하고 중국은 폐쇄적 공급망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두 진영 사이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동맹국조차 미국의 기술 독점을 경계하고 중국의 폐쇄성을 불신하죠. 이 틈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AI 연합망, 즉 기술과 윤리를 동시에 공유하는 협력 구조입니다. 동맹이라 하면 군사와 외교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을 통해 인도, 유럽, 호주, 폴란드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AI 전장망과 KAI 윤리 표준을 더하면 기술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략 동맹이 탄생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운영 체계의 공유로 발전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미국식 동맹은 명령체계 중심입니다. 정보는 워싱턴으로 모이고 결심은 미국이 내립니다. 반면 한국식 AI 동맹은 네트워크형입니다. 각국이 자국 데이터와 인력을 유지하면서 공통된 윤리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협력합니다. 이런 구조는 강요 대신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대등한 협력의 모델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런 구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체계로는 국제 협력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독점은 결국 신뢰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독자적인 AI 연합망을 만들 역량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 두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립, 데이터 신뢰, 그리고 규범적 리더십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특히 유럽과의 협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유럽연합은 AI 법안 AI 액트의료 윤리와 투명성을 중시합니다. 한국의 KAI 윤리 코드는 이 기준을 거의 그대로 충족하죠. 유럽은 기술력은 있지만 전장 운영 경험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둘이 만나면 유럽의 법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강력한 AI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미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축이 되죠. 인도와의 연합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인도는 인구와 데이터는 많지만 고급 하드웨어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칩과 시스템은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죠. 양국이 협력하면 데이터는 인도, 칩은 한국이라는 완벽한 상호보완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곧 미국 중국의 AI 공급망 독점을 흔드는 결정적 균형축이 됩니다. 호주와 폴란드는 군사 협력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호주는 KCVX 항모, K-하이드러 감시 체계를 도입하며 한국식 전장 네트워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AI 기반 정비 예측 시스템을 결합해 운용하고 있죠. 이런 협력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KAI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각국의 장비가 서로 연결될수록 그 중심엔 한국의 표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극화 연합은 조율이 어렵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미국은 이를 경계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AI 협력이 비페이 미국형 동맹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AI 전장의 핵심 쟁점은 얼마나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둘 것인가입니다. 완전 자동화는 속도를 극대화하지만 오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 반응이 늦어집니다. 한국의 해법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AI의 자율성과 인간의 통제권을 조화시키는 구조, 그것이 KAI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효율을 위해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는 반면 중국은 중앙 통제로 인간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두 체계 모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군의 AI는 종종 비윤리적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중국은 명령 체계의 경직성으로 현장 판단이 늦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면서 인간의 판단력과 AI의 속도를 결합하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전장 AI는 휴먼 인 커맨드, 휴먼 온 더 루프,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 세 단계를 병행 운영합니다. 고위험 작전은 인간이 직접 승인하고 HIC, 단순 감시나 경고는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HOL. 비전투 영역에서는 완전 자율이 허용됩니다. HOL, HOTL. 즉, 임무 성격에 따라 자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전략적 결정을 맡고 AI는 전술적 판단을 맡습니다. AI가 감정이나 피로에 휘둘리지 않기에 판단은 빠르고 일관되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최종 승인자로 남아있기에 법적 도덕적 책임의 선이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협동형 판단 시스템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문제는 바로 이 협동 개념의 부재입니다. 일본은 안전을 중시해 완전 자동화를 꺼리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느림이 실전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반면 중국은 인간 통제 아래서 AI를 마치 병사처럼 다루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신 책임을 기술로 내장했습니다. 이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실제로 한국형 시스템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의 K-하이드러 센서망은 교전 판단 전 AI가 생성한 목표 정보를 자동으로 다중 검증하고 사람이 허가하지 않으면 2초 내로 차단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이 로그로 남아 사후 검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AI의 명령은 곧 국가의 명령이기에 책임이 흐려집니다. 인간과 AI의 관계를 협력으로 정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AI는 결정의 속도를, 인간은 결정의 방향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전장 시스템은 이 원칙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KAI 철학의 근본이죠. 다만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AI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통제를 잃는 순간이 온다는 비판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킬 스위치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전투 AI에는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중단 장치가 이중으로 설치됩니다. 인간이 명령하면 즉시 모든 AI의 작동이 정지되죠. 이는 세계 어떤 군사 체계보다 강력한 안전 장치입니다. 자율성과 통제의 균형은 단지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AI가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기술은 힘을 얻습니다. 한국은 투명한 감사, 공개 시연, 시민 전문가 참여를 통해 AI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일본의 폐쇄형 행정보다 중국의 통제형 정치보다 훨씬 민주적입니다.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의 패권은 무기를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관리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 거래가 일회성 판매였다면 KAI 아워서넬은 지속적인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즉,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유지관리 패키지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형 방산 구조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전차 함정 전투기 단품을 팔았다면 지금은 각 장비가 연결되는 AI 전장망과 데이터 서비스, 윤리적 감시 체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면 그 전차의 센서 데이터가 K의 배틀필드에 연결되고 한국은 유지 예측 정비 AI 분석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무기 판매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는 구조죠. 이런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경제적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값싼 무기를 대량 공급하더라도 그 뒤에 유지 보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일본은 기술은 정밀하지만 폐쇄적 계약 구조로 확장성이 없습니다. 한국은 비용 대비 신뢰도, 기술 대비 개방성, 운영 대비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수익 구조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기존에는 80가 장비 판매에서 나왔지만 KAI 구조에서는 60 이상이 서비스와 데이터 구독에서 발생합니다. 장비 한 대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운영 데이터 분석, AI 업데이트, 윤리 감사 리포트 등의 형태로 반복 수익이 생깁니다. 방산이 IT 산업처럼 지속 수익형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부가 효과는 의존의 역전입니다. 예전엔 한국이 기술을 수입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데이터 관리 AI 인증 체계에 의존합니다. 예컨대 호주가 자국 전투기에 한국의 AI 점검 모듈을 탑재하면 그 시스템의 점검 업데이트 권한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디지털 주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파급력이 큽니다. AI 무기의 지속 업데이트는 곧 정보 접근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기술 동맹국을 통해 데이터를 통제하듯
한국도 윤리감사를 통해 동맹국의 전장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정보 네트워크로 이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방산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강요합니다. 과거의 생산 중심 기업에서 서비스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이죠. 한화 LIG, 현대 삼성 등은 이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를 한 축으로 묶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제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형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이런 변화에 둔감합니다. 방위성의 관료적 승인 절차가 길고 기업 간 데이터 공유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중앙집권적 관리로 속도는 빠르지만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모두 국제 수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투명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파트너들이 한국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즉 정보전 인포메이션 오어페어이 이제 실질적인 전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과 데이터 영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총알이 아니라 AI로 정보를 해석하고 통제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 무형의 전장을 지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정보전에 있어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반도체와 통신 기술, 그리고 국민적 디지털 적응력이 결합돼 있죠. 이는 곧 정보 방어와 심리전 대응에서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중국은 양적 데이터가 많아도 정확도가 낮고, 일본은 폐쇄적 행정 문화 때문에 민간 정보 활용이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개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정보전의 핵심은 탐지와 대응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한국형 K-하이드러 AI 시스템은 적의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왜곡 시도를 탐지하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심리전 대응 모델을 자동 생성합니다.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적의 정보 조작 패턴을 예측해 선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AI 기반 정보전 체계는 아직 미국조차 완벽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정보력과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보유했지만 지나친 집중화가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기에 반응이 늦고 동맹국은 종속적 위치에 머무릅니다. 반면 한국은 분산형 정보전 구조를 추구합니다. 여러 AI 노드가 각각 판단하고 인간이 이를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위조 정보, 해킹, 사이버 침투가 발생해도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정보전은 더 위험합니다. 인공지능을 선전과 감시에 이용하면서 사실상 디지털 독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스스로의 거짓에 갇히는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통제하면 단기적 안정은 얻지만 장기적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 정보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보의 속도를 이기는 것은 결국 진실의 신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순수한 방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전에서 방어와 공격의 경계는 모호하죠. 한국은 AI 기반 심리전 플랫폼을 통해 적국의 정보 왜곡을 역추적하고 조작된 내러티브를 신속히 해체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협력한 K-퍼세프션 프로젝트는 SNS상의 여론 조작 패턴을 AI가 탐지하고 자동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능력은 전투보다 빠른 외교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도 윤리적 기준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AI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만이 가능한 고급 전략입니다. 중국은 통제와 검열을, 일본은 침묵과 회피를 택하지만 한국은 개방 속의 통제라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런 윤리적 접근이야말로 정보전에서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정보전의 또 다른 축은 사이버 전력 보호입니다. 한국의 주요 인프라, 발전소, 조선소,
방산 데이터 센터는 모두 양자암호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침투하더라도 AI 보안 노드가 실시간으로 이상 패턴을 탐지하고 자동 차단합니다. 일본은 아직 수동 방어 체계에 머물고 있고 중국은 공격 위주라 방어 체계가 허술합니다. 한국은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인공지능 전장은 이제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곧 외교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KAI 아웃서네를 중심으로 한 자율 방산 체계를 확립하면서 세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협조 없이는 전장 AI 공급망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죠. 그 결과 한국은 압박의 대상에서 협상의 주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 AI 관련 기술과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장 데이터, 윤리적 인증 체계 이 세 가지가 모두 한국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제재 대신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여전히 거대 자본과 플랫폼 장악력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워싱턴의 정책은 독점과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죠. 반면 한국은 공유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외교를 펼칩니다. 유럽, 인도, 호주 등 중견국들은 미국 중심 질서의 피로감을 느끼고 한국식 균형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동맹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다시 거세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반도체, 조선, AI, 무기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미국을 견제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HBM 메모리와 전장 AI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죠. 한국은 기술을 협상의 칼날로 바꿔 쥐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독자적 발언권을 잃었고 중국은 정치적 불신으로 서방의 협력망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은 기술 신뢰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요하던 규칙을 한국이 제시한 윤리 코드로 바꿔나가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서울로 이동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 대립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 동맹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한미동맹이 군사보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술과 데이터의 상호 의존을 기반으로 한 대등한 협력 동맹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공동방위의 기술적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에서도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AI 전장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간 비공개 협의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빌려오는 대신 데이터 공유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협박에서 협상으로 변화한 겁니다. 중국은 이런 흐름을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일부로 편입되길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독자 노선을 걷는 것도 위협으로 느낍니다. 특히 한국이 윤리 코드를 앞세워 국제 표준을 주도하면 중국의 폐쇄형 모델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 외교는 중국의 정보 AI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강대국 사이의 균형추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술과 신뢰를, 중국에는 질서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두 나라의 결정을 따르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두 나라가 한국의 기준을 의식해야 하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 변화는 군사적 승리가 아닌 기술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이 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불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속도가 인간의 사고보다 빨라지고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통제불능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억제보다 우위를, 중국은 통제보다 속도를 선택했죠.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균형과 투명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 이것이 KAI의 억제 모델입니다.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지대지만 동시에 첨단 기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AI 군비 경쟁에 참여하는 방식은 단순한 무장 강화가 아닙니다. 통제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즉, 공격 능력을 키우되 언제든 정치적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로 유지하는 전략이죠. 미국은 AI를 억제 수단이 아닌 힘의 확장으로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율무기 연구 예산은 폭증했고 동맹국에까지 무장형 AI 시스템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양적 팽창으로 대응합니다. 수천 대의 드론과 로봇을 배치해 수량으로 압도하는 전략을 쓰죠. 그러나 두 체계 모두 공통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런 혼란 속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율무기에는 자동 로그 감사 정지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기록이 국제기관에도 검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신을 감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중국처럼 불투명한 체계는 동맹국의 경계를 불러오고 미국식 독점 모델은 신뢰의 피로를 낳습니다. 반면 한국의 투명한 군사 AI는 새로운 억제 모델로 작동합니다. 상대방은 한국의 기술적 절제와 법적 일관성을 알기에 불필요한 오판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의 실질적 힘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전략이 경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투명성은 수출의 기반입니다. AI 무기의 운영 결정 사후 분석이 모두 기록되는 구조는 구매국에게 안전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폴란드나 호주가 한국산 시스템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강하고 윤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일본은 여전히 관료적 절차에 얽매여 기술적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통제에 의존하다 보니 기술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했습니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사용은 절제되어 있고 공개는 투명합니다. 책임 있는 강국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군사 리더십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AI 무기의 자율화가 심화되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교란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 K-퀀텀 파이어홀과 K-하이드러, 보안망을 결합해 다층적 대응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노드가 해킹돼도 전체 시스템이 즉시 차단 복구되는 구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군사 AI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 파급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한국의 KAI 아어서넬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산업 구조, 고용 시장, 그리고 시민의 의식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전쟁터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재편하는 도구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과거엔 군수산업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만 인식됐지만 지금은 첨단 산업의 촉매로 기능합니다. AI 전장 기술은 반도체 로봇 데이터 통신 등 민간 부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은 방위 산업과 민간 기술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군사 AI의 진보가 곧 국가 전체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용 AI 알고리즘이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재난 대응 시스템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 인식 기술이 교통 신호 제어에, LI 지넥스1의 감시 시스템이 산불 조기 감지에 쓰이는 시기죠. AI 무기 기술이 시민 안전 기술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전쟁 기술이 평화 기술로 전이되는 한국형 기술 순환 구조입니다. 이런 변화는 산업뿐 아니라 고용의 형태도 바꿉니다. 기존의 단순 제조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검증, AI 윤리 감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층은 더 이상 조립 라인이 아니라 AI 개발 라인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고도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식 기반을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도전도 있습니다. AI가 판단하는 사회는 결국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일본은 이런 변화 앞에서 보수적입니다. 여전히 인간 중심의 느린 의사결정을 고집하죠. 중국은 반대로 인간보다 국가 시스템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습니다.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민주적 AI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 민주적 구조의 상징이 바로 국민 신뢰형 방산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방위사업청의 AI 프로젝트를 시민감시위원회와 함께 운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군사기술의 방향성을 공동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어렵고 일본은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만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참여 구조가 기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민이 피드백을 주면 시스템이 실제 생활과 더 밀접하게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용 드론의 감시 기술이 시민 방제 시스템으로 이전될 때 시민 피드백이 성능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즉, 한국의 AI 발전은 군민 공동 프로젝트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물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오용, 사생활 침해, AI의 편향 등은 국가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AI 윤리감사청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군사 민간 모든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죠. 이런 제도적 대응은 중국의 정치적 통제, 일본의 느린 조정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KAI 아워서넬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재정의입니다. 기술 강국이면서도 윤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 바로 그런 이미지를 한국은 세계에 심고 있습니다. 시민이 국가의 기술 발전을 신뢰하고 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조, 이것이 진정한 첨단 민주주의의 형태입니다. KAI 아워서넬의 가장 큰 강점은 확장성입니다. 단지 지상 전투나 공중 작전에서 머물지 않고 우주 해양 사이버 공간까지 뻗어가고 있죠. 한국은 이제 6회 공의 경계를 넘어서 3차원에서 5차원 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글로벌 전략 공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이미 해양 감시와 위성 통제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K신의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와 현대중공업이 구축한 해양 감시망은 동해, 남중국해, 인도양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레이더 체계가 아니라 자율드론 해저 센서, AI 예측 시스템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해양 정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은 여전히 양적 확장에 의존합니다. 수많은 어선, 인공섬, 그리고 폐쇄형 레이더 기지들로 물리적 존재를 과시하죠. 그러나 한국의 접근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군함보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해양을 통제합니다. 한 척의 함정보다 1억 개의 센서가 강하다는 철학이죠. 이건 일본이나 중국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보전의 차원입니다. 우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K-스페이스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형 위성 120기를 자율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성이 AI로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영상 통신 기상 데이터를 상호 교환합니다. 이는 미군의 스타링크 군사형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 구조입니다. 한국은 기술의 양이 아닌 연결의 질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주 개발 기술은 있지만 민간과 군의 분리가 강해 통합 운영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위성의 숫자는 많지만 데이터 분석 체계가 폐쇄적입니다. 한국은 양쪽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민간과 군의 기술을 통합하고 데이터는 개방형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면서도 보안은 철저히 유지합니다. 개방 속의 통제. 이것이 한국형 우주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장입니다. KAI 아어서넬의 AI 방어 체계는 이미 국내 주요 인프라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전, 포스코, 삼성, 현대 등 국가 핵심 산업망이 AI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죠. 공격이 감지되면 AI가 즉시 대응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인간은 승인만 내립니다. 공격이 발생해도 피해는 최소화되고 복구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의 해커 조직이나 러시아계 사이버 전력은 여전히 인력 중심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AI로 자동화된 방어를 실현했죠. 미국도 이런 완전 자동화 구조는 아직 부분적 수준입니다. 특히 K-퀀텀 파이어홀의 양자 암호 기술은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보안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독자적 군사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확장이 단순히 군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주 해양 사이버에서 확보된 AI 네트워크는 민간 경제로 직접 연결됩니다. 해상 물류, 위성 통신, 사이버, 금융 모두 K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전쟁과 경제의 경계를 허물며 국가 역량을 통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KAI 아워서넬은 단순한 군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철학이자 미래 전략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통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억제력, 동맹을 연결하는 기술력, 그리고 인류가 신뢰할 수 있는 윤리체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힘의 우위를, 중국은 속도의 지배를, 일본은 완벽한 형식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균형과 신뢰를 중심에 둔 기술 전략이죠. KAI 아워서넬은 전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질서의 도구, 즉 기술로 세상을 안정시키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의 출발점은 한국이 쌓아온 산업력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AI 도울 오브 디즈가 하나로 연결되어 방위 네트워크를 이뤘습니다. 삼성과 하나가 만든 인공지능, 현대가 만든 함정 시스템, LI 진엑스원이 설계한 센서망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 AI 방패막이자 세계 질서의 안전판으로 작동합니다. 과거 한국은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중간 지대 국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와 데이터, 윤리를 무기로 한국은 세계가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의 기술 표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국경을 넘어서는 소프트 무기이며 한국은 그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목표는 언제나 평화의 기술화입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AI, 생명을 지키는 감시 시스템, 위기를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힘을 쓰지 않는 힘, 즉 책임의 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평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기계적 완벽을 추구하고 중국은 권위적 통제 속에서 기술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안에서 기술을 통제합니다. 시민이 기술 발전을 감시하고 기술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상호순환 구조.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KAI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윤리적 AI 무기 규범, 데이터 협약, 기술 공유 네트워크를 국제무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 호주, 폴란드가 참여하는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고 있죠. 세계는 점점 한국식 질서, 즉 투명한 기술 동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KAI 아워서넬의 궁극적 의미는 기술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싸움 없는 억제, 통제 없는 협력, 명령 없는 신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국제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지금 역사상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총 대신 알고리즘, 탱크 대신 데이터, 핵무기 대신 신뢰. 한국의 기술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지와 조화의 무기입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설계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KAI 아워서넬이 상징하는 미래입니다.